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예상했던 부분이죠.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에 대한 방탄하기 위해서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그거야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서 그때 유창훈 같은 부장판사를 보고서 우리가 진짜 분개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창훈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파괴할 것은 이제 단순히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뭘 파괴할 수도 있다? 재판부랑 사법부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도 판사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나뉜다라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논란을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국민적인 어떤 화합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진행이 됐다. 그때도 전례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유창훈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재명을 구속을 시켰어야, 그래야지 총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을 설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지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답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유창훈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은커녕 지금 그게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금 마비시키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이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마비를 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경우는 판검사법 왜곡죄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판사를 지들이 선출하겠다, 판사 선출론까지도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민주당이고 자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선노동당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빨간색 그 팻말 같은 것만 만들면 되겠지. 고소해가지고 다 결정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면 총통각과 뒤에 앉지는 않지. 또 가운데 이렇게 떡하니 앉혀놓고, 이제 옷도 만들어 주죠. 우리가 음식도 많이 좀 먹이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지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비슷하게 생긴 애 여의도에 한 명 더 있긴 한데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고, 판검사법 왜곡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판사가 무슨 왜 법을 왜곡하고 자시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김용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검사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대해 가지고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게끔 형사법을 고치겠다 그딴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는 하다가 법을 적용시키는 판사에게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고죄를 지금 적용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와. 그럼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판사를 지들이 선출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판사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검찰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윤이가 발의를 했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화영의 술판 특검입니다. 그 술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검사가 무슨 회유랑 압박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사장까지도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대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과반만 하면 되기 때문에 151석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71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헌재 가가지고 결국에 기각이 되겠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를 해놓게 되면은 탄핵을 당한 검사가 됐거나 탄핵을 당한 검사장이 됐거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니까 직무가 정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친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 놓고서는 그때 그 이태원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 보고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애들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지들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사람한테,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검사가 됐거나 검사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걸릴 테니까 그 사이 동안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정섭 지금 차장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사를 지금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장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김용민이가 이제 발의를 했죠. 김용민이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수사기관 무고죄를 또 형법상 새로 추가하겠다. 형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이화영의 술판 논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에 대한 이런 압박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형법에 신설해가지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가지고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시키겠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가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데요.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역할인 것이고 그 법을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는 건 판사, 사법부의 역할인 겁니다. 엄격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거를 분리하고 있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판사, 너가 똑바로 법을 해석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나 1심 재판부가 왜곡된 판결을 내렸으면 2심에서 한 번 더 거치고 그리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조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파괴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도대체 뭔데 법이 왜곡됐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데요. 이화영의 지금 재판 같은 경우는 왜곡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왜곡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지들만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법이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장판사가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인민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 조선시대의 민족정신이라고 봐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진짜 이런 거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종속되어 있는 거. 종의 멍에에 그냥 얽혀 있는 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정신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과분했던 것일까요? 대한민국한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171석이나 되고 그 171석이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사법부까지도 법에 대한 판결, 법에 대한 해석까지도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지들이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당당하게 떠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창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판사법 왜곡죄까지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판사 선출론 박찬대가 이번에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판사까지도 입법부에서 뽑겠다. 민주당에서 뽑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 꼬락서린을 과연 유창훈이는 뭐라고 할지 진짜 그 우리법 연구회가 됐거나 무슨 뭐 인권법 연구회가 됐거나 그 진짜 판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런 지금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